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광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명차엔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장효은이라는 합니다. 명차엔 카페 사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이 제가 전국에 서울부터 부산, 대전 할 것 없이 찻집에 가면 보통 커피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빵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는, 아니, 커피점에 보이차를 판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인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중국에는 자주 이렇게 애용하는 그런 건강차, 보이차를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아니, 손님 오시면 이렇게 보이차 상을 차려서 이렇게 대접합니까?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차 한 잔에 이 보통의 가격이 넘는데 아닌데, 요 한 장, 이걸 병차라 그러나요? 네.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요. 네, 이렇게 생겼는 둥근차를 등차라 하고요. 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 걸 타차라 하기도 하고요. 타차. 네. 아.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걸 전차라 합니다. 밭전차 써가지고 전차라는 네. 건가요? 예. 네모나게 왜냐하면 생긴 전차. 생긴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예, 이름이 예. 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전차군요. 전차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에 병차와 타차는 두 대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다 수작업으로 예전에는 했지만 네네. 이제는 다 기계 작업을 하죠. 네. 근데 이 예전처럼 이렇게 마차에서 움직이는 또는 말에서 움직이는 모양새에 따라 이렇게 모양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차 한번 마셔보시죠. 이거는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싹 넘어가는데, 이게 몇 년 된 보이차죠? 저는 보이차를 숙성한 연도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가장 어린 차가 17년 정도 됐고요. 대부분 차는 20년 정도 되고 넘은 차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차를 이런 둥글게 된 병차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20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계속, 그것도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특별한 친환경 쪽으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20년간 보관을 했다는데, 벌써 머리도 좀 미끄러지게 보니까 20년 넘게 이렇게 이 차를 정말로 보관해서 숙성을 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네. 저는 지금 그 사이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에 네. 이게 숙성되면 좋은 거라는 걸 식품으로 통해서 알게 되었죠. 식품. 네. 제가 처음은 교수를 하였기 때문에. 교수를 하셨다고요? 네. 둘째 아이의 건강 때문에 처음 효소를 이제 접하고 나서, 효소라는 게 발효되면서 그 단백질이 아주 농축된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을, 그 신비한 과정을 보면서 차 역시도 오랜 세월 숙성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는 오랜 숙성을 거쳐야지만 완성이 된다는 걸 알고서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20년간을 보관하면서 어떻게 참았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 보이차에 여기도 단백질이 있나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건 많은데, 이 보이차가 보통 이게 녹차하고 보이차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네. 우리 녹차는 발효되지 않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발효 안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나는 차는 그 기후의 특성상 발효가 되지 않게끔 차를 제작을 한 거고요. 이 보이차는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발효가 되게끔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생산되어서 나오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이건 녹차임이 아니고
차 나무라고 있습니까 따로? 아니요. 그럼요. 차잎은 다 똑같은 차지만 살청을 했느냐 살청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발효가 되기도 하고 발효가 되지 않는 차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대종잎이라고 하나요? 뭐 녹차 나무 네. 그 잎이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보이차도 기본 녹차 나무에서 잎이 네. 돼서 따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차잎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잎이나 그 종이 다른 거죠. 아. 대역종인지 이게 대역종이 아닌 건지 그런 차별화는 있지만은 차잎에서 나오는 성분은 같은 겁니다. 발효에 따라서 이게 차 성미가 다른 거지 그 차잎은 똑같은 차잎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이 20년 동안 이 숙성하는 방법을 뭐 알고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보면 이게 직접 우리 대표님께서 다 숙성시켜서 이렇게 제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보니까 뒤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숙성시키는 방법을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한번 유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관하셨는지. 예. 이 차는 한 편, 두 편 이렇게 보관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성미 중에 예. 나쁜 환경의 어떤 물질들을 흡수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차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차를 한 편, 두 편 이렇게 보관하시기에는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차창고라는 걸 따로 보관하는 차창고. 네. 예. 보관 장소로 별도의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환경적이라든가 이렇게 그 주변 환경에서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차창고에서 차 아닌 다른 물건들을 보관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만을 오로지 위한 차창고를 가지고 있었는 거죠. 이 보이차만 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어떤 특수한 뭐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차는 냉하기 때문에요. 냉각. 냉하기 때문에. 냉하기 때문에. 네, 예. 아주 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특별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지만은 네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네. 왜냐하면은 섭이 많아도 안 되고 네. 또는 바다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륙에서도 큰 못이라든가 주변에 큰 강이 있는 곳에는 섭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외에는 그 농토라도 요즘에는 주변에 농약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외딴 곳에서 보관하는 차창고라면 바람직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실례지만 창고 규모 한 몇 평 정도 된다고 볼까요? 한 40평 남짓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오로지 차만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창고에 이제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네네. 고가 높은 차창고이기 때문에 고가 높다. 네. 높은 창고다. 네, 자연 통풍이 되고. 네, 자연 순화가 되게끔만 보관을 하더라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대표님처럼 장효원 대표님 맞죠? 네. 대표님처럼 이런 병차를 또 보이차를 네. 이게 실제로 20년 전에부터 보관하는 사람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거고 제 주위에 저랑 아주 친분이 두터운 분들은 제 이 과정을 모든 과정을 알아왔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저와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차를 오랜 세월 나누었기 때문에 차 문화도 또 잘하시네. 네, 그런 지인들하고의 교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유통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막에 대해서는 아직은 차의 가격이라든가 어떤 정확한 저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시장의 상황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러면 지금 갑자기 생각난 의문인데
의문하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요,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죠. 예. 아니 과연 이게 예. 20년이 넘었다는 어떤 뭐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좋은 차인지 아닌지 마시보면 당연히 입맛으로 알 수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 누구의 뭐로 이게 20년 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리고 그거는- 중국에서 20년 전에 수입한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몸이 아프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량으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20년 됐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차는 네네.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차를 까보면은. 예, 예. 좀 가까이, 예. 네, 까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거 안 따본 거네, 그죠? 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예, 예. 여기 차에는 생산 연도가 들어있습니다. 생산 연도를 예,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예. 저는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예, 예. 생산 연도가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이 생산 연도를 보시면 2001년 3월 돼 있네. 네, 이렇게 생산 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신기한 게, 앞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생산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 바로 위에, 요거 제 엄지손가락 위에 2001년도 3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님 말씀이 맞네요. 네. 처음부터 느낀 게, 참 신실하신 분이다 하고 참 생각이 드네. 이게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군요. 네. 연도가. 그리고 또 이제 바퀴만 보는 건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거고요. 차를 예, 예. 이렇게 보려면 예, 예. 숙성도에 따라서 네, 색깔이. 차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짙은 색으로 예, 예. 그 발효되기까지 우리가 간장 된장을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간장 된장도 처음에 생산되는 거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연이 가고 색상이 많이 변하지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초콜릿 좀 색깔, 뭐 아주 고목나무 색깔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에 보면 예, 예, 예. 이 내피라는 게 또 있어서 내피. 차에 대한 설명이 또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보통 분들은 그냥 차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상식만 가지고 계시면 이 차가 어느 연도에 생산되어서 이게 발효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차를 이렇게 내려보면요 차의 탕색으로도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네, 차의 탕색을 보면, 탕색을 보면. 네, 이 차가 농하는 만큼 탕색도 농해지는. 농에다만 좀 진하다 이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자연의 잎이니까요. 자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자연의 보면 예. 중국 운남 칠자 병차라고 있거든요. 예. 왜 칠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칠자라고. 이게 편당, 이 네. 병차라는 게 예, 예. 한 편에 7개씩 한 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통에 7개 이 떡을 쌌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쌓여서 7개를 해서 칠자 병차라. 예, 예. 이 아들 자자를 쓰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나름의 이름이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운남에서 나는 생산되는 보이차가 차를 보이차라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생각하면 운남정에서만 나는 차를 보이차라 알고 있지만은 이 보이차가 인기가 많은 관계로 그 주변에서 나는 차들을 또 보이차라 이름하여 지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나는 여러 차 중에 운남성 안에서 나는 차를 정확하게 보이차라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이렇게 이 차가 병차가 많은데 저 여러분들이 보시죠. 저 뒤에 벽 위에 이렇게 일장기처럼 보이는 큰 저걸 무슨 차라 그러죠? 뒤에 네, 저것도 병차입니다. 병차인데 중에 저게 왜 저게 걸려 있는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장식용인가요?
저거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기념하는 의미로 그에 낳는 가장 좋은 차잎으로 이렇게 기념적인 차를 만듭니다. 공차라고 해서 기념 공차도 만들고 예, 예. 그에 농사가 잘 돼 있는 차잎을 선별해서 기념적으로 저렇게 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게 진짜 병입니까? 네, 저기는 9kg가 되는데요. 네, 9kg. 네, 네. 9kg에 대한 무게는 상당하죠. 근데 저것도 기념적이긴 하지만 저렇게 달아놓음으로써 네. 세월을 가는 거죠. 같이 세월을 보내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류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누르다가 보이차는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그리고 연출하는 거 여러 가지가 차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또한 저처럼 이렇게 그 기념적인 차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지는 것도 영광이죠. 근데 이제 9kg짜리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싹 풀면 네. 저기도 생산 연도가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좀 네. 살짝 좀 저 정도 같으면 얼마 정도 하는지 지금 보나 아주 그 고급 차일 거 아니에요. 이 레벨이 네. 뭐 우리가 커피 종류에도 믹스 커피 중에도 이 여러 가지 질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보이차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정도 하는지요? 저거는 9kg니까요. 네. 저희들이 참으로 이게 차 가격을 논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제품은 그 기념적인 거기 때문에 제 차는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런 차를 저도 아직은 생각 중이라 누군가의 손에 또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뭐 평생 안 먹고 저 계속 걸기만 합니까? 아직은 의문입니다. 저는. 저게 내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수천만 원 한답니다. 가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차에 대한 참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살짝 들었는데 이거 뭐 가격을 정확하게 말하자니까 수천만 원 가격에 여러분 상당히 맡기고요. 이 보이차가 아까 보니까 뭐 단백질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이차에 무슨 단백질이 있나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건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숙성을 거쳐서 차를 마시는 이유는 이 양미를 보고자 하는 거죠. 양미. 네. 네. 차는 물론 해차도 건강에 좋지만 이게 발효되면서 효소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는데 예. 효소의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효소의 주 성분이 네.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화 되기에는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예. 효소의 주 성분이 단백질화 되기까지 단백질의 농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효소의 주 성분인 단백질이 고단백질로 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서 차가 가지고 있는 양미가 저희들이 이 차에 대한 이 차의 본질은 같겠죠. 본질은 같지만 이 양미가 세월을 흐르면서 효소화된다는 게 이 양미를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거치는 차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다른 성분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효소화 과정이라는데 그게 담백가를 높이는 과정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효소를 만든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 효소하고 이 보이차에서 나오는 그 효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효소라는 그게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아주 누구라도 청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청을 만들면 이 청이 과당으로 가서 과당이 효소화되어서 효소화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도가 짙어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거치지 않은 거는 이 담백가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단백질 하면 소고기도 단백질이 있고 네.
보통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소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아니 녹차에 고기도 아닌데 무슨 단백질이 있는 이 단백질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으면 이 단백질을 마시면 어디에 좋은지 한번 그것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네. 이 담백가가 저희 몸에 들어옴으로써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예, 예. 육류의 단백질하고 식물성의 단백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시다는 건 아시겠죠?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국을 끓이면 아주 진하게 우린 공국은 농축되어서 어혈이 생기지 않습니까? 곰국. 예. 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도라는 건 이 상태에서 마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네. 농축되는 걸 모르시지만 빛에 의해서 이게 산화되었을 때는 그 농축을 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래 숙성된 차를 햇볕에 두고 산화되는 과정을 보면 기름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 소고기 단백질하고 네. 이 보이차의 단백질하고 차이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간략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보이차에서 나온 단백질을 마시면 네.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있는지 한번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 이 마시는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게 차를 일단 마시면 단전에서 기운이 느껴집니다. 단전에서 기운이 네. 참 느낀다. 기운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몸 반응으로 따뜻함이 퍼져오는데 바로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 근육이 이완되는 상황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릴렉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에 잠을 못 이룰 때도 보이차를 많이 마시면 잠을 숙면할 수 있는 이유도 단백질화된 보이차이기 때문에 숙성되지 않은 산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차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성분들은 생리통이라든가 예. 냉증이 금방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획기적이네요, 제가. 이 몰랐는데, 이게 진짜. 어제, 죽었으면 내가 몰라서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이거 보이차 마시고 잠이 잘 온다는 거, 이거 불면증이 시달리는 분들 보이차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화성시까지 이렇게 오셔서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손님들이 좀 많이 올 그런 동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보이차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보이차를 많이 좀 보급하고 싶은 게 우리 대표님 네.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구도 좋고 부산도 좋고 뭐 그런데 어떻게 화성까지 오시게 됐는가요? 저는 이 가게를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긴 했는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이 IT밸리라는 상권을 중심으로 이동탄이 참 젊은 사람들 위주로 네. 도해지가 형성되어지고 있고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자꾸로 아이들 얼굴을 보면 밟지도 안 하고 각박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커피숍에 들려서 고요한 시간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 차 한 잔을 마심으로써 오늘의 위안을 받든지 아니면 순간순간 고민을 끓이를 차 한 잔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제가 못지않게 있습니다. 예. 방금 며칠 전에 제가 칠곡을 갔더만은 또 우리 장효원 대표님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에 참 아주 오래 전부터 이름 말씀 드려도 되겠죠. 지금 완전히 이래 한번 해보세요. 예. 다 나으시고 고개를 돌리고 해보세요. 아니 우리 장효원 대표님이 이 보이차를 이렇게 숙성시키고 먹게 된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실은 희망의 메시지를 갖습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이죠.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지금 32인데요. 네. 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병증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한 20년 세월을 그 네. 병증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그 병을 알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 병증을 모르다가 어느 날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그 사고로 인해서 제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사이에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이름이 생기고 치료약은 없지만 아무튼 그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는 것까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서 뭐 밝히면 뭐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 되죠. 네. 여러분 알츠하이머였답니다. 파킨슨 병도 알츠하이머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많이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근육이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불치병이라고 들었어요. 맞죠? 네, 저는 네, 그런 병을 알았는데 많은 세월 눈물로 흘리셨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이차를 만나고서 이 몸이 좋아졌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다가 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차를 어떻게 하면 맑게 마실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차를 마시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네. 가는 길에 좋은 차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분명히 받는 걸 제가 느꼈겠죠. 그러다 이런 세월을 흘러서 누군가에게는 이 좋은 차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20년 시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 병도 5년 중에 낫게 되었고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계셨으리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잠깐 아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에 보면 어떤 빛을 보게 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빛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뭐 교회 다니시는 지 한 1년밖에 안 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결국은 그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불치병인데 낫게 된 것도 물론 보이차도 영향이 크겠지만 그 빛이 우리 장효연 대표님을 인도해 주셔서 또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종교가 다른 분도 있지만 이분이 제 고향인 가야산 해인사에 그 절에 가서 굉장히 절도 많이 하고 그죠? 그랬던 분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결국은 이 보이차를 통해서 또 남들이 믿지 않는 그런 빛을 통해서 처음에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아니 어디 빛이 새 나와서 방으로 빛이 새 들어와서 그게 무지개로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간증이랄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너무 확실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앙 간증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달리 없었고요. 몸이 굳어가는 병을 알았으니까 네. 절하는 게 생활이었습니다. 잠시 자다가도 몸이 굳어지면 일어나서 절을 하면 처음에는 한 108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더 굳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한 300배씩 또는 1000배씩 이렇게 자꾸 절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비라 기도를 가면 절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 그런 수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게 달리 없었고 제 몸을 지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그 빛이라는 게 어느 날 저에게 또 온 거예요. 그래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몸적인 증상도 힘들지만 그거로 인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정신과 치료도 받으셨겠죠, 그죠?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우울증, 네, 우울증 많이 원효암을 받았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 분명한 빛, 너무나도 그 확실한 빛. 네, 남들이 이야기하는데 안 믿고. 부인할 수 없는 네. 그 내 안의 빛에 참으로 그 빛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이 저도 모르는 감사함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느 날 예. 그런 빛을 받고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코로나가 처음 발발할 때였어요. 네, 한 3, 4년 됐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는 실은 교회라는 게 와닿지도 않았고 네. 또 제가 대구 사람이라 등록을 해서 교회를 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네. 새벽교대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셨네, 그죠? 저는 그 방언이라는 기도가 어떤 건지를 잘 알죠.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다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언이 뭔지 알겠네요. 그죠? 네, 저는 방언에 대한 그 기도가 어떤지를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벽 기도에 가서 방언의 소리를 제 귀로만 한 100여 분이 되는 방언의 소리를 제 귀에만 들리는 그런 영적인 순간을 만났어요. 새벽기도 중에 네, 새벽 기도라는 것도 기도도 잘 모르죠. 예, 기도 잘 몰랐는데 눈을 감고 단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던 것 같아요.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신체를 다 맡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리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글쎄요, 제 병을 고치리라고는 생각은 못하고 글쎄 그 병조차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아요. 완전히 맡기시거든요.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네.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제 두 팔을 높이 쳐들게 하셨어요. 이렇게. 네. 한번 들어보이소. 높이 쳐드는데 전에는 이게 알츠하이머 왔을 때는 이게 못 들었겠네요. 저는 그 무렵에 몸이 좋아져서 운전을 하고 왔어요. 이야. 그 전에는 실은 운전대를 놓았어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피해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새벽기도 가서 그때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게 하고 네. 또 방언의 기도 소리도 듣게 하고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확실히 맞다고 듣고 아니요. 이게 처음에 눈을 감게 하셨을 때는 처음에 눈을 감고 했어요. 모퉁이의 성벽을 보여주셨어요. 모퉁이 성벽. 네. 저는 제가 뛰어가는지 날아가는지 그 성벽 가까이로 제가 가는 모퉁이로 가는데 네. 모퉁이에서 바로 밑에 모퉁이에 돌이 있는 거예요. 밑에 바닥에. 그날 새벽에. 네. 네. 돌이 있는데 그 성벽은 보이질 않고 이제는 그 성벽을 바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네. 밑에 모퉁이 돌이 보이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보인다. 모퉁이에 너무 아름다운 돌이 견고하고도 너무 아름다운 돌이 보이면서 네네.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팔이 높이 쳐들리면서 이 팔을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지는 상황에서 네.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순간이 그게 이제 입신이라고 하거든요. 위로. 입신 내지는 한없이 올라가면 내 육체는 여기 있지만 네. 어떤 영의 세계는 위로 올라가서 어디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아비라 기도 중에 네. 한순간 평강의 자리를 만난 적이 있어요. 평강의 자리. 네. 네. 그때 어떤 울림이냐면은
내 몸이 한순간에 다 터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그 터짐이 평강의 자리라는 걸 알고는 네. 아비라 기도 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통과하는 자리를 만났어요. 아, 그 진짜. 올라가는 자리 중에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아비라의 기도에 한순간을 제가 경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자리는 평강의 자리. 내가 전에 경험했던 자리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팔종도라 하는 그 평강의 자리인데 한데 하는 순간 더 위로 올라가는 아주 거죠. 아주 더 높이 올라가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한 순간이 어마어마한 큰 우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를 처음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장소라 그렇게 제 마음에 자리 잡은 순간 네. 그 별물들을 볼 수가 있었는 거죠. 그 하는 별무리들을. 네. 별물이들인데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순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별물이들이 좌로 움직이나 우로 움직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별무리들을. 수많은 별. 네. 수많은 우주의 그 별무리들을 한순간에 움직이는데요. 다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데 그 별자리들이 한 별이라 해야 되나 그 별물이라 해야 되나 제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어느 위치를 지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정한 자리에 눈을 돌렸을 때는 제 아버지의 형상 같은 별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어떤 곳에 있어도 제가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느 한 장소에 눈길을 갔는데 그 장소에 아버지의 얼굴이 그걸 별물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뭐 포즈리라 해야 되나 알 수 없지만 제 아버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 별에. 별무리 속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 제 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걸 아브라함의 축복이라 하나 이런 마음이 자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어요. 저는 강대상이라는 말조차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렇죠. 교회 안 다녔으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강당상에서 강대산에서. 시루떡이 이렇게 막 얹어져 있는 것 같은 형상, 흰 백설기가 청청이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분명하진 않은데 밑에는 하얀 눈이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형상은 지금 내가 비추어져 있는 내가 경험한 그런 형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말이 딱 표현이 맞겠군요.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제 경험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럼으로써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지만 다음이 참으로 대책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팔이 이끌림을 아직 풀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네, 제 목을 하나님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순간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 알츠하이머를 20년, 30년 앓다 보니까 실제로 이 경추 뒤에 뭐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목을 못 돌리시는 상태였네, 그죠? 지금은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팔도 세주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상황을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때는 아예 고개를 못 돌렸네, 그죠? 네, 그 상태에서 불안하고 아주 두려웠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한 세계를 보았으니까 제 목숨을 거두겠다는 말씀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매였으니
이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순교의 마음 가지셨네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게 달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 거두소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제 느낌에는 그게 왔는 거예요. 내 이 병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런 찰나에 제 목을 바르게 돌리시는 거예요. 참으로 그 순간이 그게 1초라도 되었을까요? 그 순간적인 느낌이 참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1초 1순간이 저한테는 귀중하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 지금 다 이렇게 설명이 맞습니다. 되면 그러면 그 새벽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장 대표님을 찾아오셨네, 그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병이, 이 알츠하이머 병이 그냥 눈높이 싹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 병을 이제 잊어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렸다. 네, 잊어버렸던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구만. 그게 평안인지도 몰랐죠. 네. 이상한 느낌이겠지만 내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렸고요. 왜냐하면은 치유의 은사가 그때부터 제 눈에 제 아버지한테 임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친아버지? 예, 제 아버지도 저 같은 병증을 앓고 계셨다고요. 오랜 세월. 그럴 때마다 치유의 은사가 와서 고쳐주시고 또 와서 고쳐주시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실은 연희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저 두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치유의 은사가 올 때는 제 눈으로도 그게 근육이 움직이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굳어 있었나 봐요. 아예.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게 손으로 돌리는 것 같이 이 근육이 돌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통증과 함께 아주 명확하게 시원하다 할 수도 있고 아프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은 그게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다리로 올 때도 있고 팔로 올 때도 있고 몸으로 올 때도 있고 그게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오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오늘은 다리로 오늘은 팔로 오셔서 하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 이 알츠하이머가 자기도 모르게 통증이 막 돌아다니는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희 아버지는 통풍이라는 걸 오랜 세월 앓고 계셨는데 네네. 그런 통풍의 치료가 한 번씩 치유의 은사로 이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오랜 세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통증이 심할 때는 저쪽은 좀 받아갑니다. 치유의 은사가 제가 임하였을 때는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치유가 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의 어떤 큰 중앙에 내 중앙에 와 계시는 뭔가가 그 힘으로 어떤 누군가를 불러오든 그 힘에 의해서든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아까 사진을 보여주죠. 핸드폰에 저기 있나요? 그 사진은 그렇군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 네.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았잖아, 그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 이게 직접 우리 장효원 대표의 사진을 봤어요.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집입니까? 제가 네. 서재입니까? 예, 서재입니다. 네. 지금 책상입니다. 대구라 그랬죠. 대구에 살 때에 그 하도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럼 이 빛이 무지개 빛처럼 그렇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이 빛이 사라졌나요?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다시 제가 이 지금 이 예.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은 네네. 제가 안에 초를 놔서 지금 촛불이 안 켜졌는데. 네, 초를 켜고 끄고 하는 게 촛대입니다. 예, 촛대. 예. 네, 촛대인데 의심스러워서 초를 한번 켜봤어요. 그 촛불을 켰어. 다시 이제 한번 초를 돌려 옆으로 한번 더 가네. 예, 이 상황이 초를 초를 켜는- 켰는데도 네. 계속 이렇게 이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이 빛이 네. 이성적으로 눈이 탁 떠있을 때 이 빛이 없어졌습니까? 아무 안 없어졌어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이 빛이? 이 빛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하면? 예. 뭐랄까 우리가 잠시 차 정도를 마실 정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10분 정도는 있었네, 그죠? 10분 정도까지도 안 되죠. 10분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럼 계속 있었다 하시니까 내가 네. 다시 묻는 거예요. 이 빛이 뭐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건 아니죠, 확실히. 그러면 아니죠. 한 5분 정도 네, 한 있었는데 제가 그걸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아, 이 불을 켜고 얼마 처음에는- 있다가는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쳤는데 밖에 햇빛도 없었답니다. 그 창문도 열려있는 것도 아닌데 이 상태에서 햇빛이 들어왔으면 환할 건데 이 상태에서 저는 이야. 이와 비슷한 빛을 아주 여러 번 많이 봤죠. 근데 저는 이게 헛개빈 것도 아니네, 환상도 아니네. 실제로 존재하는 빛이었네, 그죠? 제가 왜냐하면 네. 눈만 감으면 빛이 보이기 때문에 아. 그 빛의 이끌림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이 네. 평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실은 네. 이 평안이 뭘까 그럼에도 누구한테도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사진은 형제들한테라도 보여주고 싶어. 나 이렇게 아.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는 아니다. 보여주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네,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이날은 촬영을 했어요. 아, 진짜 실은. 요게 몇 년도 몇 년도 이게 자세히 상세 보면 나오거든요. 요게 여러분 여기 상세 정보가 나와요. 보면 혹시 보입니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저는 이브 날인지 몰랐다면서 아까요? 전혀 몰랐죠. 이때는 오. 이브가 중요한 날이 아니죠. 예, 저는 예. 이때는 절에서 기도를 하는 그 아, 절에서 네. 기도하는 훈련을 학생이었네. 네, 그런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전혀 인식을 못했죠. 못하다가 못하다가 얼마 전에 날짜를 볼 일이 뭐를 하다가 봤는지 봤는데 24일이 이제 의미 있는 날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연습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2020년 12월 24일 오후 3시 7분입니다. 네, 시간은 아직 예, 시간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12월 24일 오후라고 해요. 한글로 오후 3시 7분이 됐네. 아, 이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전 저한테 하나님이 아니 뭐 무지개 빛이 나는 뭐 덩을 다른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 이 사진을 촬영할 때만 해도 내가 정신적인 이상이 없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 막내가 이제 목회하는 사모님이 있는데 네, 막내 동생. 네, 막내 여동생. 네. 그래서 그 또 목사님도 제 친구고 해서 네.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보여줘서 나 이런 빛을 봤는데 그때는부터 많은 빛을 보고 왔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내 몸적인 것 때문에 정신적인 네. 질환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얘기할까봐 네.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가 하고 형제들한테 듣는가 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다가 우리 언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는 제가 공개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빛들을 보고 왔다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됐고, 그 빛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걸 저는 실은 삼불을 봤습니다. 삼불. 예. 아니 불자. 세 가지 불? 네, 큰 불덩이 세 개가 예, 불덩이. 제가 있는 그 차창고에서 새 불덩이가 날라와서, 그 창고가 청도에 있다 그랬죠? 네, 불덩이가 날라와서 네. 어느 순간 불덩이가 두 불덩이가 없어지고 한 불덩이가 저기서 나를 투시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환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요. 투시하는 것처럼 여기를 보고 있는데. 아, 잠깐만 여기서. 네. 창고가 불이 꺼졌어요? 켜져 있었어요? 그 창고에. 창고에는 불이 꺼져 있죠. 꺼져 있으면 왜 불을 끄고, 불을 켜고 들어야죠? 그건 사창고니까요. 자창고는? 밖에서. 어허. 사창고 밖에서. 밖에서? 네, 밖에 있는데 여기는 농장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자연적이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냥 자연적인 순수 자연 벌판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새 불이 와서 한 불만 남아서 저를 투시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그럴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을 영접 안 해도 그런 평안함이 저희는 있었기 때문에. 그거니 보면 우리가 미국에도 뭐 비밀을 하는데 꼭 지금 말씀하시 들으니까 UFO가 와가지고 불이 세 개 와서 한 개로 다 뭉쳐가지고 꼭 UFO도 생각나는데 그런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런 평안을 줄 수 있거든요. 마귀는 평안이 아니라 어지럽고 괴롭고 아주 난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예. 그 빛을 저를 투과하시는 그 빛을 향해서 그냥 두 손만 모으고 그 빛을 저도 주시하고 그 빛은 나를 주시하고 이제는 제 안에 하나님 제 안에 내가 제 하나님 안에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한 그곳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마음. 저를 떠나주신 적이 없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죠. 오늘 꼭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신앙 간증의 시간 같습니다. 예, 이제 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방송을 또 보는 분들이 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우리 그 장효원 대표님이 그 알츠하이머로 32년 전에 앓았던 그 병에서 이제 지금은 노인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이유가 어떤 빛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래 환상에서 고개를 돌리고 팔을 올려서 위로 아주 높은 곳까지 간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 병을 고치신 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본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장효원 대표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제가 하나님을 안시는 의제 같은데 예.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를 제가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제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지만 이게 높아지는 내가 되지 않나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뭐 우리가 계획해서 또 꾸며서 또 이런 거 하자고 이야기해서 원고를 써서 한 것도 아니니까 더 감동이 되고 또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꼈던 그대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또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참 또 감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오늘 이 보이차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취재하러 왔잖아요. 보이차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중국 운남성 칠자병차라고 이게 바로 보이차인데요.
이 보이차의 효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서 이 보이차를 20년 전부터 이래 참 친환경적으로 숙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 보이차를 이제 차에 대한 예절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하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다르게 하나 아까 배웠는데 이 톡톡 두드리는 거하고 요렇게 감사 표시하는 거 두 가지랑 뭐 뜻인지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차문화는 중국 문화, 저희 문화는 좀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 차문화에서는 손을 쓴다든가 이게 어떤 나의 어떤 이렇게 과시를 한다든가 이게 차자리에서는 참 경솔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 교육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차 모임을 할 때 그런 행동을 자제하려고 하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게 바른지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네. 그럴 때 저희들은 차 문화에서는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 잔을 들기가 참 쉽습니다. 네. 술은 잔을 들어야 예를 다 아는 거지만 차에서는 차를 받을 때는 꼭 잔을 들지 않아야 돼요. 아, 안 됩니까? 네. 아. 잔을 들면 예의가 아니라고 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낮은 마음으로 낮게 이렇게 낮게? 예, 차잔을 차잔을 들면 이렇게 내밀기만. 내밀기만 해도 나에게 차를 따로 주세요 하는 이렇게 서로의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표시되네요. 네. 그래서 찻잔을 이렇게 조금만 내두시면 네. 행주 되시는 분이 차를 내주십니다. 아까 그러면 차를 대접하는 예, 행주. 예, 팽주라 합니다. 네. 차를 대접하는 쪽에서 앉아 계시는 분을 팽주라 하시는데 이 팽주 되시는 분이 차를 내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찻잔을 또 덜지 않고 자연스럽게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넣어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내가 차를 그만 하고 싶은데 많은 차자리에서 지금 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차를 그만하겠습니다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자리가 있으면 예. 이 빈잔을 자기 쪽으로 당겨놓고 당겨놓고. 네, 당겨놓고 있으면 행주한테 저는 이제 차를 그만 먹어도 그만 마셔도 그만하겠으니 차를 그만 두셔도 됩니다. 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의의 표시가 되거든요. 그만큼만 아셔도 찻자리에서 이렇게 술 수 없는 자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는 참으로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격식보다는 그냥 기본에 대한 예의를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따라주셨잖아요. 그럼 봉솔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와서 예. 놓고 있다가 이렇게 예, 마시고 더 마시고 싶으면 예. 이렇게 살짝 당겨두셔야 되고 놓으면 알아서 팽주가 예. 차를 예. 리필합니다. 예, 비었습니다. 예, 이렇게 리필을 하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손을 갖다 대줘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또는 이 찻잔의 온도가 뜨거울 수도 있고 예, 예. 특히나 보이차는 뜨거운 온도에서 마시는 차이기 때문에 열탕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찻잔을 쥐고 있으면 뜨거워서도 그렇죠. 결례를 할 수가 있어요. 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차를 두셨다가 차가 다 따라주면 조심스럽게 자기 앞으로 갖다 놓고. 옮기셔서 드시면 다 먹으면 또 네. 더 먹고 싶으면 또 네. 살짝 올려놓고 네. 이렇게 손으로 살짝 밀어놓으면 네. 한 잔 더 주세요 네. 이거네요. 그리고 그러면 고맙다는 표시는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고맙다는 표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요 감사하다는 그런 예의를 찻잔에 앉아 왔을 때 이 네. 차가 참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할 때는 목례를 잠시만 하면 됩니다. 아, 잠시만 하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봅니까? 볼 때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행주는 다 보입니다. 아, 보입니까? 네, 다 보이고 교감하는 게 행주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저 다 중국식으로 이렇게 이제 손가락 두 개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또 뭡니까? 아, 말 그대로 중국식이죠. 아, 네. 물론 중국에서 정통 보이차를 배워오셔서 그대로 연출을 하시기는 괜찮지만, 그것 또한 이 나라에서 차를 드시는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라 말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시고,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지. 안 하고 싶으면 네, 사인입니다. 네. 목례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네, 말 안 해도 목례를 하는 거와 상황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차가 말로 차가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네, 거예요. 그래. 차가 참 그 훌륭한 차를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과와 똑같은 우리의 동작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시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 자리가 아니고 그 모임에서 행주와 나와의 자리면 얼마든지 이 교감이 가게끔 서로가 주고 받고 하는 교감이 있으면 더 좋죠. 예. 여러 분들이 같이 모이면 그 마음이 한 분이면 괜찮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표현하시면 빨리 전달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마무리를 지을 때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실은 저부터도 이 뭐 커피는 늘상 먹고 몸에 안 좋다 하면서도 늘상 그게 습관이 돼서 먹는데, 이 보이차를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물론 그 전에 대전이나 이런 데 하면 이걸 뭐 호수까지 다 담아놓고 오면은 풀로 세팅되는 상태에서 차를 접대를 해주시는 걸 제가 또 대우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이차에 대해서 참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 저도 보이차를 좀 먹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게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크기에?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얼마큼 먹는다는 것보다는 오래 숙성된 차는 자주 반복하여 드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양도 개인에 따라 굉장히 많이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 한 편을 한 6개월도 드실 분이 계시고, 네. 1, 2개월 만에 드실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과 함께 드시게 된다면 한 1개월 만에도 드실 수가 있어요. 티베리 상가입니다. ITBD 상가. 예, 111호에 위치한. 예, 1층에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주소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탄대로 677-10번지. 677-10번지. 예. 1층. 명차 앤드 카페. 예. 예. 오늘 아까 소리가 좀 모터 소리 같은데 좀 시끄럽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가 원래 굉장히 비싼 건데, 보이차가 특별히 다른 유통을 거치지 않고 23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보관했지 않습니까? 그 보관해서 거의 도매 값으로 좀 싸게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 한해서 좀 도매 값을 좀 싸게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아래 연락처 이따가 남겨놓을 건데요. 그때 한번 해주시고, 굉장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장효원 대표님, 끝으로 우리 이 보이차를 좀 애용해 주시는 분들한테 요거하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인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긴 게 둥글다고 병차라 하고요. 병차. 요걸 타차라 하고요. 타차. 예, 요걸 전차라 합니다.
그래서 생긴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아시면 차 구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90만 원이네요. 네. 이게 하나에 90만 원이고 나 처음에 6만 원인지 알았더만 이게 하나가 60만 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름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신기합니다. 저희는 이게 네. 자사호의 원료가 돌입니다. 돌을 미세하게 분해시켜서 구워서 만든 게 자사호고요. 예, 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시. 예. 예, 이건 좀 무게가 있고, 또 이건 또 가격이 또 90만 원, 60만 원 적혀있는데, 이게 뭐라 자사호라 그랬죠? 예. 요 작은 큰 목소리로 예. 이 자사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사호는 왜 필요하냐면은 네. 아주 고열로 우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호가 필요한 겁니다. 단백질을 빨리 우려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고열로 우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자사에는 원료가 돌이다 보니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우리 호하고는 다르죠. 아,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이 자사호인데 이것은 아니요, 이거는 자사호가 아니에요. 우리 자사호를 하지 않고 네, 우리 오. 호라고 하죠. 아, 그냥 호라 그럽니까? 예, 호라고. 아, 보이차를 먹기 위해서 만드는 한국식 아니요, 오. 이거는 황차까지 우릴 수 있어요. 아, 황차도 올릴 수 네, 있고. 황차는 90도 물을 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능하고. 그럼 이게 90도 이제 흙으로 이상으로. 만들었고, 네, 요것은 붉을 자자해서 자사호인가요? 붉은 모래의 뜻인가 그러면? 자사호는 예, 예. 이 자사의 네. 돌 이름이기 때문에 자사라고 아, 하는 자사의 거예요. 돌 이름이? 예. 아하. 그래서 중국에서 음. 고열로 아주 뜨거운 열로 우려야 되는 차를 먹을 때 이 자사호가 필요한 네. 겁니다. 보이차를 우릴 때는 자사에 우리면 첫째는 오른 차를 우릴 수 있고 아. 맛이 다릅니다. 오른 차를 네. 우릴 수 있고 좋은 맛이 차를 다르다. 네. 좋은 차를 우리기 위해서는 좋은 온도에 그 차에 맞는 온도에서 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호가 꼭 필요한 거죠. 이 자사호가 아까 이렇게 다른 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직접 우리 대표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자사호라면서요? 예. 요거는 뭐 특별히 다른가요? 아, 자사호는 네. 오래 쓰고 개인적으로 쓰다 보면 이게 참으로 그 애장품이 되는 겁니다. 애장품. 네. 네. 내 손에서 아주 익은 자사호는 그렇죠. 늘 옆에 있어야만. 있으면서 닦아도 쓰고 이게 내 손때가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차심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녹차를 많이 마시는 자사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 우려서 마시는 차가 더 맛있기 때문에 이 그냥 색을 닦지 않고 놔두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걸 계속 닦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장, 시된장을 만드는 그릇이 따로 있듯이 네. 이 자사오라는 게 참으로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요, 이 고유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고유한 맛이 네. 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배어 있는 차 맛이 더 좋은 어떤 맛을 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늘 쓰던 자사오를 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이거 하나에 60만 원이라 그러면 이 우리 대표님이 쓰시는 것은 뭐 아주 그 자사량이 많기 때문에 네, 자사는 자사 한 굉장히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매지기 때문에 네, 이 작가에 따라서도 물론 그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네네. 자사는 중요한 거는 자사 함량이 중요하고 이 물 떨어짐이라든가 예, 잡았을 때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좀 묵직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자사가 돌로 만들었잖아요. 네, 돌.
화산은 중국에서밖에 나지 않아요. 그 지역에 돌로 산산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상도만으로 좀 오늘 촌놈이 서울을 나들이한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 참 이게 저도 사실 뭐 이 보이차에 대해서 전혀라기보다 뭐 사실 전혀 모르는 건 다름없죠. 왜 어떻게 갔는데 이 보이차를 대접을 받고 한 것에 있어도 제가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마셔본 적도 없고 또 이것을 직접 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보이차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뭐 저 덕분에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장효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차 마시는 법도 그렇고 자사오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또 경험하셨던 그런 아픔들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 더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장효원 대표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